최근 있었던 구독자분과의 상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 잠에 잘 못 들고 자꾸 깨서 더 피곤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드시던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과 유산균, 오메가3, 코큐텐, 그리고 비타민 D까지 5가지였습니다. 저는 영양제보다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외적인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혹시 모르니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하나씩 중단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 영양제를 중단하고 나서 갑자기 생겼던 불면증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해지자고 먹던 영양제인데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컨디션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영양제에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때 나타나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섭취해도 부작용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영양제의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나타난 변화인지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 간단히라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로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를 소개드릴 것입니다. 영양제를 하나씩 늘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어떤 영양제가 원인일지 오늘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 신중하게 제품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작용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섭취 중이지만 잠을 잘 주무시고 있다면 수면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걱정 없이 계속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자, 불면증을 가장 흔히 유발하는 첫 번째 영양제는 바로 카페인을 함유하는 제품입니다. 주로 에너지 부스팅 영양제나 다이어트 영양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싶지만 문제는 섭취 중인 제품에 카페인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페인이 일정량 이상으로 포함될 때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을 겉면에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직구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의 라벨을 보면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성분이 써있죠. 카페인은 여기 밑에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들여다보셨다면 발견하셨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섭취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한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카페인은 포함되어 있으나 카페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라나 추출 분말이에요. 아는 분들은 아실만한 이 성분은 천연 카페인이라 불리며 적지 않은 함량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나 부스터 영양제 그리고 다이어트 영양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분도 라벨에 작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과라나만큼은 아니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성분이 더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쓰이는 녹차 추출물이나 혈액순환 목적으로 쓰이는 코코아 추출물도 소량이지만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 드신다면 잠을 설치거나 불안, 초조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벨에서 카페인 성분의 표기 여부는 물론 카페인이 포함될 수 있는 과라나, 녹차, 코코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원래 수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제로서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경우 불면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있으면 비타민 D를 꼭 챙겨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함으로써 불면증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몸에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해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한 연구에서는 매일 8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한 군과 비교했을 때 3주마다 75,000IU의 비타민 D를, 즉 하루 4,370IU에 해당하는 비타민 D를 투여받은 군에게서 멜라토닌 생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사이클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32 이상으로 올라간 군의 경우 32보다 낮은 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32의 수치는 사람에 따라 2000IU 정도의 섭취만으로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필요 이상의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썩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비타민 D 섭취 방법은 결핍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용량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생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았고 결핍의 우려가 큰 사람의 경우에만 4000에서 5000 IU 수준으로 3개월 정도 단기간만 섭취하고 그 뒤로는 1000에서 2000 IU 수준으로 낮춰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거나 1000 IU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비타민 D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하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비타민 D의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이라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로서 논란의 여지가 큰 내용입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비타민 D의 적정 수치를 20에서 30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50 수준을 넘을 때 보고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비타민 D의 부작용과 섭취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제 예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영양제는 바로 코엔자임 Q10, 이른바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심장 건강을 서포트하는 성분이죠. 그런데 몇몇 연구에서 코큐텐을 섭취한 피험자의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코큐텐을 저녁에 섭취하는 경우 100mg 수준의 용량에서도 가벼운 불면 증상이 보고된 바 있고 300mg의 고함량으로 섭취한 연구에서는 낮에 섭취를 했는데도 일부 피험자의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중 코큐텐을 저녁 시간에 섭취하고 계셨다면 오전 시간으로 옮기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불면증이 해결이 안 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형 코큐텐인 유비퀴놀의 경우에는 더 활성이 강한 만큼 불면증 부작용도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싶으시면 비활성형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B12도 일부 사람에게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분들만큼 인과관계가 잘 입증된 부작용은 아니지만 WHO에 보고된 비타민 B12의 부작용 2470건 중 23건이 불면증에 관한 것이었고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해 고용량의 비타민 B12를 주사로 투여받은 사람에게 극심한 불면증이 며칠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찰 연구에서는 비타민 B12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불면증을 겪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만약 불면증으로 고생 중인 분 중 고함량의 비타민 B군 제품을 섭취 중인 분이라면 B12가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불면증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홍국, 마늘, 폴리코사놀, DHEA, 그리고 크롬 성분도 일부 사람에게서 불면증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 섭취 중인 영양제 중에 저 성분들이 있다면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당기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면증의 원인이 영양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면증은 워낙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성분들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영양제 부작용과 불면증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중단하고 2주간 기다려보세요. 그 기간 안에 불면증이 개선되었다면 그 제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부작용이 사라진 후 다시 그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영양제 부작용 여부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다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주기가 길어 길게는 2달가량은 중단하고 기다려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어떤 증상이 영양제의 부작용은 아닐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영양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뿐 아니라 영양제나 의약품, 건강에 관한 그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